보이시나요? 네, 그럼 지금부터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펀더멘털 팀의 송헌입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논문은 AI Stats라는 학회에서 2016년에 발표된 Early Stopping as Non-Parametric Variational Inference라는 논문입니다. 발표에 펀더멘털 팀의 동희님, 창현님, 그리고 재현님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논문을 소개해드리기 앞서서 간단하게 논문의 내용에 대해서 요약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이제 SGD라고 불리는 Stochastic Gradient Descent를 베이지안의 관점에서 해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해석에 기반하여 밸리데이션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고 얼리 스토핑하는 방법을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SGD보다도 이제 오버피팅, 과적합에 더 강인한 최적화 알고리즘도 제안을 하였습니다. 먼저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 얼리 스토핑에 익숙치 않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얼리 스토핑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딥러닝에서 주로 사용되어지는 딥뉴럴넷은 굉장히 많은 파라미터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학습 데이터에 굉장히 오버피팅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이제 과적박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제안되어 왔는데 그 중에서도 학습을 도중에 그만두는 얼리 스토핑 방법이 자주 사용되곤 합니다. 얼리 스토핑을 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예로서는 이제 밸리데이션 데이터를 이용하여 아래에 그린 것 같이 학습 데이터에 대한 에러는 계속하여 이제 줄어드는데, 학습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한 에러는 계속하여 줄어드는데, 밸리데이션 데이터에 대한 에러가 계속하여 증가하면 학습을 중단시키는 방법이 자주 사용되어지곤 합니다. 저자는 여러 유명한 방법들은 이미 베이지안 관점에서 해석이 되었음을 논문 초반에 이제 언급을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L2 regularization 등은 사실 사전 분포를 이용한 MAP inference를 이용하여 해석이 가능하고 드랍아웃 같은 경우에도 베이지안 관점에서 해석되는 유명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저자는 얼리 스토핑은 아직 베이지안 관점에서 해석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자는 본 논문에서 다음과 같은 이제 두 개의 큰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먼저 얼리 스토핑을 베이지안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 해석에 기반하여 밸리데이션 데이터 없이도 얼리 스토핑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제 밸리데이션 데이터 없이 얼리 스토핑 하는 방법의 가장 큰 장점은 학습 데이터가 많이 부족한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러한 경우에 얼리 스토핑을 위하여 학습 데이터 중 일부를 밸리데이션 데이터로서 사용을 해버리면 그만큼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가 줄어들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저자는 이제 밸리데이션 데이터 없이 얼리 스토핑 하는 방법을 굉장히 찾고 싶어 했습니다. 이 외에도 아까 요약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목표와는 조금 다르지만 베이지안 관점의 해석에 기반하여 SGD에서 조금 더 개량된 새로운 최적화 알고리즘도 제안을 하였습니다. 저자가 말하는 SGD를 베이지안 관점에서 해석하는 아이디어를 먼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SGD는 이제 뉴럴넷의 파라미터를 학습 데이터를 이용하여 학습이 진행됨에 따라 손실이 작아지는 방향으로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아래 이제 오른쪽 그림에 파라미터 공간에서의 손실의 등고선을 나타내었습니다. 가장 이제 바깥쪽 부분이 가장 높은 손실을 나타내고 가장 안쪽 부분이 가장 작은 손실을 나타냅니다. 좀 더 간단히 생각하기 위해서 이제 왼쪽에 그림과 같은 파라미터 공간에서의 이제 로스 서페이스가 있다고 가정하고 그 3차원 로스 서페이스의 단면을 2차원으로 플로팅하였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파라미터의 변화를 이제 아래 그림에 나타내어 보았는데요. 처음 모델을 학습시킬 때 이제 초록색 점에서 웨이트가 초기화되어서 시작이 된다면은 점차 손실이 작아지는 방향으로 이제 파라미터가 업데이트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초기값에서 주황색 점과 같이 다른 초기값에서 시작을 해도 결국에는 손실이 작아지는 방향으로 이제 파라미터가 업데이트 될 것입니다. 본 논문에서 저자는 이런 SGD에 의한 파라미터의 변화를 다음과 같이 해석하였습니다. 학습 데이터가 제공됨에 따라 뉴럴넷의 사후 분포가 변하고 우리는 그저 그 사후 분포에서 한 점을 샘플링할 뿐이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는 뉴럴넷을 학습시킬 때 파라미터를 임의로 초기화시킵니다. 그때 분포가 맨 왼쪽에 나타나 있는 가우시안 분포와 같은 형태의 분포가 같다면 학습 데이터가 제공됨에 따라 점차 분포가 다음에 파란색 그림들과 같이 변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분포에 따라서 그 중에 한 점을 샘플링하고 그 결과로서 그 샘플링된 결과를 이제 파라미터로 사용하게 됩니다.
또한 이제 학습이 충분히 될수록 손실이 낮은 파라미터가 있을 확률이 높게 되므로 이제 분포의 분산이 점점 작아지는 것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은 사전 분포를 가정하고 이제 데이터가 제공될수록 사후 분포를 업데이트하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베이지안의 관점에서 해석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러한 해석을 이제 메인 아이디어로서 이걸 이제 수직적으로 어떻게 분석하는가에 대한 내용은 이제 앞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이후에는 해석의 구체적인 방법과 이제 새로운 이제 최적화 알고리즘이 설명될 예정인데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신 것 같으면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뉴럴넷 사후분포를 사용할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하지만 이제 뉴럴넷 사후분포를 그대로 사용하기에는 마지노럴 라이클리후드나 이런 뉴럴넷 자체도 복잡한 이유로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제 간단한 해석을 위하여 바리에이셔널 인퍼런스를 도입하였는데요. 바리에이셔널 인퍼런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복잡한 분포, 저희가 잘 모르겠는 복잡한 분포 P가 있을 때 이를 대신한 더 간단한 분포 Q를 가정을 하고 이제 Q를 P를 대신하여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저희가 설정한 분법 Q가 복잡한 분포 P와 비슷해지도록 이제 KL 다이버전스가 작아지도록 Q를 설정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Q는 P와 굉장히 근사하기 때문에 Q를 해석하는 것이 곧 P를 해석하는 것과 같다. 근사하다라는 것이 베리에이셔널 인프런스 방법입니다. 또한 이제 위에 KL 다이버전스 식을 잘 정리를 한다면 아래의 식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요. 이제 아래의 식의 왼쪽 항은 마지노 라이클리후드에 이제 로그를 씌운 값이 되고요. 오른쪽 항은 이제 총 통틀어서 엘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제 엘보의 식을 보면 아시다시피 두 개의 항의 차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왼쪽 항은 분법 Q의 엔트로피를 나타내는 것이며 오른쪽 항은 이제 뉴럴넷 P가 데이터를 얼마나 잘 이제 설명을 하는가를 나타내며 이제 에너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기서 엘보의 최대화, 엘보를 맥시마이즈 하는 것은 결국 KL 다이버전스를 최소화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이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즉 저희는 이제 엘보를 최대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텐데 엘보를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높은 엔트로피 그리고 낮은 에너지를 얻어야 합니다. 엔트로피가 낮으면 이제 근사된 파라미터 분포 Q의 분산이 작음을 의미하고 반대로 높으면은 분포 Q의 분산이 큼을 의미합니다. 이제 그와는 다르게 에너지가 낮으면 뉴럴넷이 학습 데이터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면서 죄송합니다. 제가 반대로 설명했네요. 네, 에너지가 낮으면 뉴럴넷이 학습 데이터를 제대로 네네네. 제가 반대로 여기 써놨네요. 나중에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너지가 낮으면 뉴럴넷이 학습 데이터를 제대로 설명하는 것을 의미하면서 이제 반대로 높으면은 뉴럴넷이 학습 데이터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앞서 그림에서 보여드렸다시피 제대로 학습이 된다면은 작은 손실을 가지는 파라미터로 수렴이 되기 때문에 분산이 낮아지게 됩니다. 즉 높은 엔트로피와 낮은 에너지, 학습이 제대로 진행되면서 동시에 이제 엔트로피가 굉장히 높다라는 것은 사실상 이제 있기 힘들기 때문에 이 엘보라는 것 값 자체가 뉴럴넷에서 언더피팅과 오버피팅의 트레이드오프 관계를 나타내게 됩니다. 엔트로피가 높아서 오버피팅을 방지하게 되면 언더피팅이 이제 에너지가 높기 때문에 언더피팅이 일어나게 되고요. 반대로 이제 에너지가 낮고 엔트로피가 낮고 에너지가 높아서 학습은 잘 진행되었지만 그때는 오버피팅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개의 값, 엔트로피와 에너지는 실제로 어떻게 구하는 것일까요? 우선 노테이션을 먼저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파라미터의 초기 분포 Q0부터 저희는 이제 초기 파라미터 세타 제로가 샘플링 된다고 할 것이며 어떠한 최적화 알고리즘 T로 인해서 이터레이션 T에서는 그 파라미터가 이제 파라미터 세타 T가 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여기서 에너지는 이제 마이너스 로그 P의 이제 기대치가 되는데 저희가 세타라는 것은 어떠한 분포 Q에서 샘플링한 값이기 때문에 이 세타의 대신 이제 기대치 대신에 그냥 세타에 직접적으로 세타 t를 대입해야 해도 근사한 값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식은 어디서 많이 보셨겠지만 뉴럴넷에서 자주 사용하는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라는 손실과 정확히 똑같은 값이 되게 됩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엔트로피인데요. 저희가 Q를
사전에 알기 쉬운 엔트로피로, 알기 쉬운 분포로 가정을 하였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이제 최적화 알고리즘에 의해 변형된 추후의 분포, QT의 엔트로피는 직접적으로 구하기 힘든데요. 다만, 최적화 알고리즘의 야코비안 행렬, J라는 것을 이용하면은 파라미터가 업데이트 될 때마다 이제 분포의 엔트로피가 얼마만큼 바뀌는지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식이 다음과 같이 나타나게 되고, 이와 관련된 내용은 이제 디퍼런셜 엔트로피를 검색하면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엔트로피와 에너지를 이용하여서 엘보를 다음과 같은 식으로 좀 더 깔끔하게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네, 이제 앞에서는 어떤 임의의 최적화 알고리즘 T의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거를 조금 더 SGD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먼저 손실함수를 이제 L이라고 했을 때 SGD에 의한 파라미터의 업데이트는 다음 식과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아까 최적화 알고리즘 T의 야코비안 행렬을 이용했기 때문에 이제 손실함수 L에 저희가 이미 SGD에서는 이제 손실함수 L에 이제 야코비안을 사용하고 있죠. 따라서 그 야코비안의 또 한 번의 미분 결과 헤시안을 사용하여서 L번은 이제 다음과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만약 손실함수 L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라면은 이 로그 P 값 대신에 이제 손실함수 L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이제 이러한 엘보를 관측하는 것으로 오버피팅을 막을 수 있도록 얼리 스토핑을 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라는 것이 저자의 주장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맨 아래에 나와 있는 줄은 이해를 굳이 안 하셔도 되는 내용이고 조금 더 엄밀히하기 위한 내용인데요. 엘보 같은 경우는 이제 랜덤한 요소가 없도록 매 에폭마다 동일한 순서로 학습 데이터가 주어져야만 오른쪽 식이 이제 엘보와 근사한 값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일반적으로 뉴럴넷을 학습시킬 때는 이제 매 에폭마다 학습 데이터가 주어지는 순서가 굉장히 랜덤하죠. 따라서 오른쪽 식이 엘보 그 자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여전히 저희가 구한 오른쪽 식은 마지노 라이클리후드의 이제 로어 바운드로서 사용이 가능하고요. 즉 여전히 저희가 구한 식을 최대화시키는 것은 마지노 라이클리후드를 이제 구하는 것과 비슷한 개념이 되는 것이고 또한 KL 다이버전스의 최소화와 이제 비슷한 개념을 지니게 되는 것으로 충분히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따라서 이제 이후로는 이 오른쪽 식의 값을 그대로 사용할 것이고 논문에서는 오른쪽 식을 이제 marginal likelihood estimation, marginal likelihood의 이제 추정치라는 표현을 이용하여서 부르게 됩니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이런 해석에 기반하여서 SGD를 개량한 이제 새로운 최적화 알고리즘을 제안을 하였습니다. SGD는 즉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학습이 진행될수록 어떤 파라미터는 어떠한 값에 계속 이제 수렴을 하게 되고 변화하지 않게 되겠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엔트로피는 0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구한 식에 따르면은 마지노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션을 최대화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려면 엔트로피도 반드시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저자는 따라서 SGD의 손실함수의 기울기가 작을 때는 아주 조금만 파라미터를 업데이트 해주는 방식을 제안을 하고 그것으로 엔트로피가 너무 작아지지 않도록 조정을 해주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아래의 식과 같은데요. 아래의 식에서 이제 G0라고 하는 것은 그레디언트 스레시홀드이고 만약 손실함수의 기울기가 이러한 G0보다 충분히 작다면은 저희가 여기 보시는 탄젠트의 이제 하이퍼볼릭 탄젠트는 값이 있고 하이퍼볼릭 탄젠트의 안의 값이 0과 비슷하게 된다면은 결국 하이퍼볼릭 탄젠트는 그 값과 근사하게 바뀌게 됩니다. 즉 이제 하이퍼볼릭 탄젠트 x가 이제 x와 거의 근사하게 값을 가지게 될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은 제가 가리키고 있는 이 부분이 결국에는 G0분의 손실함수의 기울기가 될 것이고 따라서 G0가 사라지고 이제 손실함수의 기울기도 사라지고 해서 바뀐 이제 손실함수의 기울기는 0이 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아까 저희가 설정한 대로 손실함수의 기울기가 충분히 작다면은 그 파라미터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진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제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저자는 이렇게 변형된 SGD를 엔트로피 프렌들리 SGD라고 부르면서 이제 아래의 그림에 왼쪽에 SGD와 오른쪽에 엔트로피 프렌들리 SGD에 의한 파라미터 분포의 변화를 나타내었습니다. 왼쪽 그림과 같이 이제 SGD를 이용하여 학습을 진행할 경우 분포의 분산이 이제 이터레이션이 지날수록 현저히 작아지면서 이제 엔트로피도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오른쪽 그림의 경우에는 이제 엔트로피 프렌들리 SGD를 이용해 학습할 경우 300 이터레이션이 지나더라도 이제 분포의 분산이 어느 정도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실제로 이제 저희가 설계한 대로 충분히 학습이 진행이 되어도 일정 수준 이상의 엔트로피를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저자가 얼리 스토핑을 이제 어떻게 하면 베이지안 관점에서 해석하는가에 대한 내용이었고, 또한 저자가 제안한 새로운 이제 최적화 알고리즘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실험에 대한 방법과 실험의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저 질문 있는데요. 네. 약간 어려워서 잘 이해를 네. 못했는데, 이게 오버피팅을 막는 게 레귤러라이제이션 텀 추가하는 거랑 얼리 스타핑 이 방법이 이제 좀 전통적으로 이렇게 두 가지 유명한 방법이 있는데, 네. 이제 여기서 그 Q 펑션을 엔트로피를 고려를 해서 네. 이게 어떤 조건에서 이제 스탑을 해야 되는지가 정확히 이해를 못해서 원래 네네. 레귤러라이제이션 네. 그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은 또 약간 비슷하게 어떤 그 파라미터 텀을 추가해서 걔를 작게 해줘서 이제 그 오버피팅을 막는 건데 여기도 약간 비슷하게 파라미터 관련 텀을 추가하는데 이제 그게 이제 얼리 스타핑의 관점이라고 해서 그게가 헷갈려가지고 네네. 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은, 네, 네. 제가 지금 이제 뭐, 얼리 스토핑을 베이지안 관점에서 해석을 하였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얼리 스토핑을 베이지안 관점에서 해석을 한 게 아니라, 네, SGD를 이제 베이지안 관점에서 해석을 한 결과이고요. 이제 저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제 분포가 계속해서 이제 학습이 진행될수록 이제 파라미터의 분포가 계속해서 수렴을 할 텐데 수렴을 한다는 거는 결국에는 오버피팅이 아닌가라는 것이 이제 메인 아이디어입니다. 네, 네, 따라서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 학습이 진행되고 분포의 분산도 어느 정도는 아직 큰 상태, 즉 이제 엔트로피가 아직은 어느 정도 이제 큰 상태에서 학습을 중단시키면은 좋은 파라미터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네, 네. 네, 이제 그 기준치, 그러니까 분산이, 즉 이제 엔트로피가 얼마일 때 학습을 그만둬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저자가 이제 주장을 하지 않고 다만 분산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해가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다른 분들 질문 있으신가요? 네,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네. 네, 사후 분포를 구하기, 계산하기가 어려워서 간단한 분포 Q를 가정한다고 하셨는데, 네. 이 Q가 간단한 분포로 이렇게 사전에 정의를 한 건지 아니면은 계산하면서 찾아갈 수 있으니까 더 간단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건지, 네. 네, 그게 좀 그, 궁금합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두 개가 다 해당이 되는데요. 이제, 첫 번째로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사전 분포 Q라는 것은 저희가 정확히는 Q0, 이제 학습이 진행되기 전에, 조금 더 알기 쉬운 이제 분포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뉴럴넷 학습시키기 전에, 이제 뭐, 방법은 뭐, 쉐이비어나 아니면은 뭐 히나, 이러한 뭐 여러 가지, 아니면 가우시안 분포에서 랜덤하게 이제 파라미터를 샘플링하게 되잖아요. 따라서 이제 그런 샘플링한 분포 자체가 Q0가 되고요. 그것에서 이제 Q0가 이후에 이제 SGD에 의해서 어떻게 변화되는지 간에 우리는 그것을 트래킹할 수 있다. 즉, 변화된 Q의 엔트로피를 충분히 계산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저자가 제안하는 바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이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할 텐데, 제가 금방 질문 바꿔서 이제 설명을 조금 못 드렸구나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아까 제가 더 간단한 분포 Q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그러면 직접적으로 저희가 뉴럴넷 학습시킬 때 이 Q가 어디에 해당하는가 라고 한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Q0가 저희가 초기에 임의로 설정한 어떠한 분포에 해당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 제가 알기로는 파이토치의 경우에는 뉴럴넷을 아무것도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하지 않으면은 가우시안 분포에서 이제 노멀 디스트리뷰션에서 이제 임의적으로 웨이트가 샘플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다른 분포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네, 제가 알고 있는 경우에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만약에 가우시안 분포에서 임의로 파라미터를 초기화시킬 경우에 Q0는 이제 가우시안 분포에 해당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부터 실험과 그 실험 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논문에서는 실험을 굉장히 간단하게 진행을 하는데요. 100개의 히든 유닛을 갖고 있는 한 층의 히든 레이어 MLP를 사용하겠습니다. 즉 MLP가 입력층이 하나 있고 숨겨진 층 히든 레이어가 하나 있고 이제 아웃풋 레이어 이제 출력층이 하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노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션이 실제로 얼리 스타핑이 사용이 가능한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의 모델을 보스턴 하우징 데이터셋이라는 굉장히 간단한 데이터셋 학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저자가 제안한 엔트로피 프렌들리 SGD와 SGD의 차이점을 확인하기 위하여서 위의 모델을 엠니스트 데이터셋에 학습을 시켰습니다. 저자는 지금 위에서 보신 것 같이 굉장히 간단한 실험들만을 진행하였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이거는 이 실험은 어디까지나 아이디어가 실제로 사용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한 간단한 실험임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노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션이 실제로 얼리 스토핑에 사용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진행한 실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래 그래프 중에서 위의 그래프는 트레인 데이터에 대한 오차와 이제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오차를 플로팅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파란색 트레인 데이터에 대한 에러는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고요.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에러는 어느 순간까지는 쭉 낮아지다가 그 이후에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아래의 그래프는 저희가 개선한 이제 마지노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션 에 대한 이제 플로팅 결과인데요. 보시는 것 같이 마지노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션은 어느 지점까지는 쭉 이제 값이 올라가다가 그 지점 이후에 값이 점차 내려가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게 마지노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션이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의 경향인데요. 이 마지노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션이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 근처에서 테스트 에러도 같이 올라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로부터 마지노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션을 이용하면은 밸리데이션 데이터 없이도 얼리 스토핑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자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점은 그러면은 이거를 보고 이 그래프를 보고 마지노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션 그래프를 보고 도대체 언제 얼리 스토핑을 해야 되냐라고 하는 것까지는 저자도 아직은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이 경향을 보는 한 최소한 이게 유의미한 어떠한 지표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간단하게 넘어가는데 이제 그 이후에 엔트로피 프렌들리 SGD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실험에서는 이제 그레디언트 스레시홀드, 아까 G0라고 설명한 값을 바꿔가면서 실험을 진행을 하였는데요. 이제 그레디언트 스레시홀드가 G0가 0일 때는 이제 엔트로피 프렌들리 SGD랑 완전히 동치가 되게 됩니다. 즉 아래의 그래프에서 이 그레디언트 스레시홀드 제로인 부분이 SGD의 결과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엔트로피 프렌들리 SGD는 SGD에 비해서 성능 자체는 좋지 못합니다. 보시다시피 그레디언트 스레시홀드가 올라갈수록 엔트로피 프렌들리 SGD에 좀 더 가까워진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 그레디언트 스레시홀드가 0일 때 가장 높고, 즉 SGD일 때 가장 높고, 그 이후에 어떠한 그레디언트 스레시홀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SGD보다 좋은 성능을 얻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위의 그래프는 아까 그래프와는 다르게 오차에 대한 그래프가 아닌 라이클리후드에 대한 그래프, 즉 어큐러시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래 그래프는 아까와 같이 마지노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션을 플로팅하고 있는데요. 저자는 다만 이제 SGD에 비해서 성능 자체는 좋지 못하지만 여전히 엔트로피 프렌들리 SGD는 우리가 원한 바와 같이 SGD에 비해서 더 높은 마지노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션이 얻어졌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지노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션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과 테스트 데이터셋에 대한 어큐러시가 급격히 떨어지는 구간이 어느 정도 비슷한 것 같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엔트로피 프렌들리 SGD가 성능 자체는 낮지만 엔트로피 부분에서는 이점을 얻은 게 아닌가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실험에 대한 결과가 끝이 난데요. 조금 이제 애매한 실험의 결과들로 끝이 나서 본 논문이 이제 실제로 그렇게 디자인대로 제대로 작동을 하는가에 대해서는 아직은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아직 리미테이션들이 남아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뉴럴넷을 학습시킬 때 하나의 파라미터에 대해서만 계속하여 업데이트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오직 하나의 샘플만으로 저희가 이제 파라미터 분포 Q를 근사를 할 텐데, 하나의 샘플만으로 파라미터 분포를 근사하는 것은 이제 높은 분산을 초래할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이러한 하나의 샘플만으로 분포를 근사하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이로 인해서 계산한 마지노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션이 실제 마지노 라이클리후드와 값이 많이 차이가 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는 저자는 여러 초이값을 동시에 학습하는 양상불하는 방법을 이용하면은 어쨌든 여러 샘플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두 번째 문제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지노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션을 보고 도대체 언제 얼리 스토핑을 하는가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제 SGD를 이용할 경우에 학습이 진행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엔트로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0에 가까워지고, 즉 계속해서 작아질 것이고, 그렇다면은 마지노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션도 계속하여 이제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마지노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션을 보고 어떠한 값일 때 얼리 스토핑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게 이제 문제입니다. 이러한 리미테이션이 이제 SGD를 이제 베이지안 관점에서 해석한 것에서는 문제가 나와 있는데, 저자가 이제 주장하는 바는 이 문제 때문에 우리는 엔트로피 프렌들리 SGD라는 것을 제안을 하였다. 이제 비록 엔트로피 프렌들리 SGD가 실험 결과와 같이 SGD에 비해서 성능 자체는 좋지 못하더라도 엔트로피가 너무 작아지지 않도록 보정을 하기 때문에 이제 마지노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션이 계속하여 작아지거나 이러한 이제 문제가 없고, 따라서 마지노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션을 관측하는 것으로 얼리 스토핑을 언제 하는지 SGD에 비해서는 조금 더 잘 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아래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조금 논문을 보고 생각한 결과인데, 비록 저자는 조금 일반화된 어떠한 최적화 알고리즘에 대한 이제 해석, 베이지안 관점의 해석도 이제 제안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정교화항, 이제 L2 레귤라이제이션이나 에런 레귤라이제이션, 혹은 이제 모멘텀을 사용한 방법 등, 아담 같은 방법 등이죠. 네. 그러한 방법들을 사용했을 때 이제 해석에 대해서는 제한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아담이나 요즘 자주 사용되는 방법들에는 해당 이제 베이지안의 해석이 적용하기가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이제 실험도 짧고 실험 결과가 짧아서 이제 논문의 발표는 여기까지가 될 텐데요. 혹시 여기까지 이제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 논문 자체에 대한 질문은 아닌데요. 네네. 이제 마지막에 리미테이션에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이게 2016년 논문이다 보고 조금 시간이 좀 지난 논문이다 보니까 논문 네. 자체에 대한 좀 리미테이션도 말씀해 주신 대로 조금 보이고, 또 프랙티컬하게 직접적으로 적용하기에도 조금 이제 단점인 부분들이 이제 뭐 말씀해 주신 뭐 모멘텀이나 다른 옵티마이저 같은 거를 사용할 수 없다던가 그런 한계점들이 조금 보이기는 하는데, 혹시 그러면은 이 논문에 좀 단점 같은 걸 보완한 후속 연구가 있을까요? 혹시? 네, 그 후속 연구도 있고요. 그렇긴 한데, 다만 제가 그럼에도 이 논문을 선택한 이유가 네. 네, 이 논문 자체는 얼리 스토핑을 하기 위하여서 SG를 베리에이셔널 인프런스의 관점에서 해석을 하였다라는 게 이제 논문의 취지였는데, 네네. 후속 논문들에 의하면은 이 논문만 가지고는 얼리 스토핑을 하는 것은 어렵다. 하지만 여전히 이 논문은 이제 뭐 SGD를 베이지안 관점에서 해석한 것에 가치를 두고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이제 발전을 시키고 있고, 얼리 스토핑 부분에서는 발전을 거의 시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논문 제목에 얼리 스타핑은 들어가 있는데 얼리 스타핑은 못한다. 네,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분석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얼리 스타핑의 관점을 좀 베이지한 관점으로 설명을 조금 시도를 해봤다. 그게 이제 이 논문의 의의가 되는 거겠죠? 근데 이후의 논문들에 의하면 이제 조금 더 그쪽이 맞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네. 저도 사실 얼리 스타핑을 못하는데 왜 얼리 스타핑을 논문 제목에 들어가 있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추가로 질문 없으신가요? 네, 없으신 것 같으니까 저도 이만 발표를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